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 미루기의 기술입니다. 출판사 21세기 북스, 존 페리 지음, 김유리 옮김. 늑장 부리고 빈둥거리고 게으름 피우면서도 효율적인 사람이 되는 법. 자, 미루기. 미루기는 단순히 게으른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루기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 네. 미루기를 참 잘하는 사람으로서 누군가는 당장 하지 뭔 말이 많아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미루기에도 다 이유가 있고 거기 들어가는 기술들이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너무 진지하게 들어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금은 유쾌하고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면서 공감을 해보면서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첫 페이지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모레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마크 트웨인.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레는 내일 다음이잖아요. 근데 순서로 따지면 내일의 다음번에 와야 하는데 모레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앞당겨서 하지 말라라는 말일까요? 왠지 그런 의미 같지 않나요? 약간 반어법 같은 느낌? 미루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마크 트웨인이라면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셨을 것 같아서 모레 할 수 있는데 굳이 내일 하지 마. 이런 말 아닐까 싶네요. 자, 목차 소개하겠습니다. 머릿말, 미루기의 모순, 체계적인 미루기, 미루기와 완벽주의, 할 일 목록, 리듬을 타라, 컴퓨터와 미루기쟁이, 수평형 정리자의 항변, 적과의 협력, 미루기의 부가 혜택. 미루기쟁이는 정말 짜증나는 존재일까? 깊은 생각 끝에 내린 결론. 부록. 미루는 습관을 버리는 방법. 자, 오늘은 좀 목차는 간소합니다. 각 제목마다, 각 장이라고 할까요? 절이라고 할까요? 각 주제마다, 제목마다 분량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책의 전체적인 분량 자체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담 없이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 책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으니까가 아니죠. 너무 간소하니까 어떤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까? 저는 마지막 부분을 한번 소개해드려 보면 어떨까 합니다. 부록으로 나와 있는 미루는 습관을 버리는 방법. 네, 이것을 먼저 제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소개하는 걸로 하고 머릿말과 마지막 부분 부록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 미루기의 모순. 인간은 본래 합리적인 동물이다. 사고력은 인간을 다른 동물과 차별화하는 요소이므로 행동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그 숙고에 따라 가능한 한 최상의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이상을 깊이 탐구한 끝에 거기 부합하지 않는 철학적 결함을 발견했다. 아크라시아, 즉 스스로 최선이라 생각하며 내린 판단과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를 보았던 것이다. 인간이 신중한 사고를 바탕으로 행동하고
무엇이 최선인지를 계산하는 합리적인 존재라는 개념은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다. 경제학과 같이 수학적 요소가 두드러지는 사회과학 분야는 인간이 자신의 중요한 욕구를 충족시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행동의 근거에 선택을 내리는 합리적인 동물이라는 신념이 근본을 이룬다. 하지만 심리학이나 사회학과 같은 다른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다른 인간은 전혀 그렇게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증거가 무수히 드러나고 있으니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 나는 사실 이러한 합리성 혹은 스스로 최선이라 생각하는 행동을 하거나 욕구를 충족시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행동을 하는 행위에 대해 아무런 반감이 없다. 나는 다양한 상황에서 이 합리성 추구라는 전략을 시도해 보았고, 이따금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합리적 행위자라는 이상은 여러 가지 쓸데없는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뿐더러 나도 분명히 합리적으로만 행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일반적인 행동 방식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부끄러움과 절망에 고개를 떨어뜨려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내 경우 이 이상의 결함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바로 미루기 습관이다. 1995년에 나는 몰두했어야 할 연구 과제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찜찜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알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나는 많은 일을 해낼 뿐만 아니라 내가 일하던 스탠포드 대학교나 내 전공 분야인 철학학계에 합당히 기여하는 사람이라는 평판까지 얻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것은 모순이었다. 중요한 연구 과제에 착수하는 대신 나는 이 수수께끼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내가 이른바 체계적인 미루기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른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일을 해내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나는 이 책의 첫 번째 장이 될 짤막한 글을 썼고, 즉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았다. 이 글은 이후에 고등교육 신문과 유머 과학 잡지 황당무계 연구연보에 실렸고, 나는 그것을 스탠포드 웹페이지에 올렸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나는 철학 교수다. 이제까지 20여 편의 논문과 대여섯 권의 책을 썼다. 내 생각에 이 논문과 책은 깊은 통찰, 심오한 지혜, 똑소리 나는 분석을 가득 담고 있으며 자유의지에서부터 개인의 정체성, 의미의 본질에 이르기까지 온갖 흥미로운 내용에 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준다.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셨으니 철학 분야에서의 내 업적을 이렇게까지 높이 평가할 사람은 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단 교수진의 한 명으로서 스탠포드 대학교 뒷문을 통과한 뒤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으로는 절대 입학 허가를 받지 못했을 테니까. 그가 내놓은 연구 성과는 내가 철학 선생 자리를 부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러니 내가 완전히 엉터리는 아닌 게 틀림없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썼던 그 어떤 글도 체계적인 미루기에 관한 이 짤막한 글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적어도 본인들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오래오래 기쁨을 선사하지는 못했다. 여러 해 동안 구글에서 procrastination을 검색하면 그 글이 제일 위에 올라왔다. 체계적인 미루기라는 글자가 적힌 티셔츠를 판매하기 위해 내가 그 글을 스탠포드 웹페이지에서 개인 웹사이트로 옮기자 순위가 약간 떨어지는가 싶더니 다시 올라서 이제는 미루기에 관한 위키피디아 항목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등장한다.
매달 나는 독자들로부터 10여 통의 이메일을 받는다. 대부분 긍정적인 내용이고 몇몇 사람들은 그 글이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고 이야기한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존 교수님께 체계적인 미르기에 관한 교수님의 글은 방금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벌써 저는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은 수천 가지 일들을 해내면서도 그것이 우선순위 목록 상단에 올라 있는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줄곧 끔찍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머리 위에 자리 잡고 있던 죄책감과 부끄러움의 소나기 구름이 걷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메일은 평생을 미루기쟁이로 살아온 한 여성이 보낸 것이었다. 그분은 자신이 미루기쟁이라는 사실에 늘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고 밝혔다. 가장 큰 원인은 그런 성격상의 결함 때문에 항상 들어야 했던 남동생의 잔소리였다. 그러나 내 글 덕분에 이분은 고개를 똑바로 들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이 일을 미루긴 해도 많은 양의 일을 마칠 수 있는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고 말했다. 내 글을 읽은 후 난생 처음 남동생에게 입 다물고 꺼지라고 말할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한다. 편지 말미에는 참, 제 나이는 올해로 72살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그 글에 살을 붙여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성격이 성격인지라 계속 미루기만 했다. 독자들이 보내오는 이메일을 읽고 나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많은 생각과 약간의 독서를 하면서 점차 나는 체계적인 미루기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나와 같은 수많은 미루기쟁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첫 단계임을 깨닫게 되었다. 신기하게도 일단 스스로가 체계적인 미루기쟁이임을 깨닫고 나면 자부심이 생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해내는 능력도 어느 정도 개선되는 면이 있다. 왜냐하면 죄책감과 절망의 구름이 걷힌 뒤에는 무엇이 일의 진척을 방해하는지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우울한 미루기쟁이를 위한 일종의 철학적 자기계발 프로그램이다. 솔직히 말해 프로그램이라 미루기는 조금 거창하다. 일단은 미루기쟁이들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유용한 조치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겠다. 그 다음에는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 일화, 제안들을 제시할 것이다. 아울러 많은 미루기쟁이들을 궁지로 몰고 가는 수직적 조직화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미루기쟁이는 아니고 체계적인 미루기의 전략을 안다고 해서 모든 미루기쟁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벼운 철학서를 읽는다고 해결될 수준이 아니라 진지한 치료가 필요한 좀 더 깊은 문제점이 미루기라는 형태로 발현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내 이메일에 받은 편지함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의 내용에 공감하고 그 결과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아크라시아, 수평적 조직화, 과업 분류, 우괄호 결핍장애 등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근사한 개념과 단어를 익히게 되는 것도 부수적인 즐거움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네. 이 저자분도 본인을 미루기 대장이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미루기를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네, 저는 우선순위를 심지어 놓치더라도 괜찮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저는 좀 미루는 편인가? 어, 그런데 아까 목차에서 이런 제목이 기억이 나거든요.
미루기와 완벽주의.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 싶으실 건데, 완벽주의자들이 미루기를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 말고도 다른 책에서도 제가 많이 본 기억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저도 약간 완벽주의자긴 합니다. 근데 완벽주의면 이게 좀 말이 맞지 않나? 안 맞지 않나 싶으실 거예요. 그러면 미리부터 해서 그 완벽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텐데, 이 완벽주의자라는 것은 그때 제가 다른 책을 통해서 느낀 바로는 인간은 결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완벽주의자들은 끝없는 스트레스를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항상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빨리 시작했다? 그러면 시작한 순간부터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해야 될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녹음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뭐 일주일간 매달려서 하든 혹은 단 2시간 만에 하든 어차피 나오는 결과물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일주일 전부터 시작하면 일주일 내내 시달려요. 저 스스로한테. 너무 힘들고, 아, 왜 이게 안 됐지? 아, 이건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계속 그것을 그 마감 시간까지 반복합니다. 그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자꾸만 뒤로 미루는 것이죠. 그래서 마감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만 남겨두고 갑자기 시작을 합니다. 어차피 결과물은 비슷할 테니까. 저는 그렇게 저 자신을 이해했는데, 그래서 막 미룬다고 주변에서 저한테 잔소리도 많이 하고, 뭐 질타도 하고 질책도 하는데, 뭐 쭈그러들진 않습니다. 잘 해내면 되니까. 자, 책 내용이 다소 짧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부록, 미루는 습관을 버리는 방법. 이 부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루는 습관을 버리는 방법. 위험을 감수하고 읽을 것. 오, 이것은 좀 무섭네요. 위험을 감수해라.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을 쓴 주된 목표 가운데 하나는 체계적인 미루기쟁이들이 미루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지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려는 것이었다. 만약 내가 미루는 버릇을 빠르고 쉽고 확실하게 끊어버리는 방법을 알았다면 주저없이 공개했을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읽은 당신이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고 미루는 습관이 있긴 해도 나름대로 생산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길 바란다. 그러면 이 결점을 고치려 애를 쓰느니 그 시간과 에너지를 더 중요한 다른 일에 투자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그러니 이제 책을 덮는 게 좋겠다. 그런데도 체계적인 미루기쟁이로 살아가는 게 만족스럽지 않고 미루지 않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건투를 빈다. 내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다. 나는 미루기쟁이의 나쁜 습관 극복을 돕기 위해 사람들이 쓴 논문, 블로그, 책을 모두 읽어보진 않았지만 꽤 많이 읽었고 앞으로도 더 읽을 작정이다. 일부는 도움이 되기도 했다.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몇 가지를 소개한다. 자, 만약에 자신 스스로가 너무 미룬다.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논문.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어 게으름과 이별하게 하려는 의도의 논문들이 가득하다. 심리학 전문지 사이콜로지 투데이의 편집장 하라 마라노가 쓴 논문이 바로 그런 예다. 부제는 일처리를 뒤로 미루는 사람이 알아두어야 할 10가지이다. 사실이라면 유용한 조언이겠거니 짐작하겠지만 틀렸다. 알고 보면 그 10가지 미루는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에 가깝다. 마라노가 열변을 토하고 있는 이 사실들 가운데 몇 가지는 당신도 이미 알고 있을 만한 내용이다. 자, 이런 책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시고는 사실은 그게 다 틀렸다. 라고 갑자기 말씀을 하시네요. 왜죠? 일단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를테면 미루개쟁이들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가 산만하다는 항목이 그렇다. 새로운 항목들도 듣고 보면 언짢아지기는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미루개쟁이들은 자기조절 능력에 문제가 있어 과음을 한다든지 미루는 습관이 면역 체계에 해를 끼친다고 필자는 이야기한다. 알고 나서 기분이 그리 유쾌해지진 않는다. 나는 이런 류의 논문을 멀리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공연히 이렇게 어설픈 학술 정보를 접하게 되면 이미 알고 있는 자신의 단점에 대해 자책하게 되고 혹시 이보다 더 나쁜 문제점이 있더라도 잘 고쳐나갈 수 있을지 두려움만 커질 뿐이다. 그런 논문을 읽으면 걱정과 자기 혐오만 생겨날 뿐 미루는 습관을 고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책. 미루기를 주제로 한 자기 개발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일을 미루는 당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말해주고 그 습관을 고치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는 조언과 연습 문제, 기타 도구들을 소개하면서 끝도 없이 장황하게 이어간다. 문제는 조언을 읽고 연습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미루는 습관이 없어야만 할 수 있다는 그렇네요. 음. 조언을 읽고 연습 문제 푸는 것 자체가 미루는 습관이 없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네요. 지금 다리를 다쳐서 누워 있는 환자한테 자, 다리가 회복되려면 일어나서 네. 자, 걷기도 하시고 운동도 하셔야 다리가 다시 튼튼해집니다. 난 지금 누워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진짜 미루기쟁이라면 길고 지루한 자기계발서를 읽기 시작할 수는 있어도 몇 페이지 못 남겨 전보다 더 비참한 심정이 되고 말 것이다. 한 가지 예외는 티모시 파이클이 쓴 미루기쟁이의 다이제스트이다. 파이클 박사는 마라노의 논문에서 자문을 맡았던 전문가 중 한 사람인데 그의 책은 출발이 좋다. 처음부터 독자가 원래 하고 있어야 할 다른 일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책을 읽고 있을 거라 가정하고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런 접근은 굉장히 유쾌하네요. 음, 과연 독자 특성에 대한 통찰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파이클 박사는 그러한 가정을 토대로 독자의 관심을 잃지 않으려면 책을 짧고 활기 넘치는 필체로 써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 판단도 후한 점수를 줄 만하다. 각 장은 짤막하다. 장 초반에는 만트라, 즉 기도나 명상 때 외는 주문 같은 것이 하나씩 제시되어 있는데 그는 독자에게 이걸 혼잣말처럼 외우거나 접착식 메모지에 적어 냉장고에 붙여놓기도 하라고 조언한다. 몇 가지는 내용이 상당히 좋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느낌이 좀 오실 텐데 이 저자분은 미루기가 극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전제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저자분들에 대한 글들을
전혀 거리낌 없이 평가하시는 걸로 봐서 본인에 대한 자존심 그리고 자부심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존감도 엄청나신 것 같고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이 좋다고 했던 그 책의 몇 가지 내용들을 지금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읽어볼게요. 지금의 안락에는 나중의 대가가 따른다. 내일이라고 해서 더 하고 싶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냥 시작하자. 아, 좋은 말인데요. 이 세 줄만으로도 이미 느낌이 좀 옵니다. 아, 좀 더 있네요. 자기 조절 실패의 원인도 거기서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도 결국 내 성격 탓이다. 만약 내가 이 말을 냉장고에 붙여두고 우리 식구들이 그걸 보았다면 나를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볼 것 같다. 어쨌거나 미루는 습관을 버리는데 전념해 보기로 했다면 파이클 박사의 책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좀 더 간접적인 접근법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미루는 습관을 끊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건 미루기로 인해 불행해지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일지 모른다. 그렇다면 행복해지기 프로젝트에 착수함으로써 미루기가 저절로 사라지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행복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철학자들에게 도움을 구해보기로 하자. 일단 위키피디아의 글 행복의 철학부터 읽어보자. 그런 다음 스탠포드 온라인 철학 백과사전에 가서 해피니스를 입력하면 검색되는 결과물을 통해 수많은 철학자들이 했던 말을 되새겨보자. 그리고 나서 그 철학자들의 저서를 직접 읽어보자. 여기까지 마치고 나면 당신은 행복해지기도 전에 사망할지도 모른다. 저도 지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해야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리고 음, 각 저서들을 읽어보자고 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철학 서적이 그렇게 쉽지 않고 내용이 심지어 분량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걸 다 읽어서 나의 미루기가 극복이 된다면 물론 좋겠지만은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평소에도 미루는 습관이 있는 사람인데 과연 그걸 잘 해낼까요? 8장 미루기 부가 혜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열정적인 사람들이 쌓은 성과에서 도움을 얻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관한 철학 및 심리학 문헌을 읽고 자신이 깨달은 바를 발표하는 방법으로 각자 행복의 의미를 탐구해왔다. 그 중에서 그레첸 루빈의 무조건 행복할 것은 썩 괜찮은 책이다. 이 책은 저자가 행복을 찾기로 혹은 적어도 지금 느끼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찾기로 결심하고 부단히 노력했던 한 해 동안의 체험기다. 이 점에서 그레첸 루빈이 미루기쟁이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른바 열정적인 성취자라는 우리와는 다른 부류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저자의 수고로부터 혜택을 얻느냐 마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다. 이 책은 안분지족을 탐색해 나가는 저자의 이야기와 함께 행복의 심리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아주 읽기 쉽게 설명해 놓고 있다. 파이클과 루빈 두 저자 모두 웹사이트가 있으니 책이 마음에 든다면 온라인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 네,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려 보자면 각종 스케줄 관리, 메모 알림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플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라라는 내용이 좀 적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책 미루기의 기술이었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미루기는 잘 극복이 되지 않는다. 네.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저도 이것들을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 방법은 할 일이 있으면 생각을 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해야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청소를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은 뭐 빨래를 돌려놓고 청소를 할까? 아니면 청소기를 다 하고 나서 그냥 빨래를 돌리고 좀 편하게 쉬면서 뭐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빨래를 넣을까?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하는 것을 먼저 하는데 그거 하다 시간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뭔가 해야 돼. 근데 청소를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일단 일어나서 가장 눈에 띄는 거, 눈에 들어오는 걸 먼저 집어서 그 일을 해요. 청소기가 눈에 보이면 청소기를 손에 잡고 일단 청소부터 해버립니다. 미루는 게 싫을 때.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미루는 습관이 있다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은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또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미루는 습관이 여러분들의 흠이 돼서는 안 된다. 라는 걸 저자분이 얘기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존감을 잘 챙기시라는 말씀이겠죠. 네. 특히나 우리 한국 사회에선 더 심할 것 같아요. 네. 항상 빨리빨리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야, 너 뭐 한다고 지금 그러고 앉아있어. 뭉개고 앉아있어.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빨리 일어나서 뭘 해.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미루기쟁이들은 다 이유가 있다. 기술이 있고, 네, 다 계획이 있다. 자, 오늘의 책 미루기의 기술이었습니다. 좀 유쾌하게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지만 그 와중에 또 깨달아가는 것들도 상당히 많아서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책인 것 같네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